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위궤양의 진단과 치료 중 진단 부분에 대하여 위암과의 감별 진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궤양의 진단과 치료 중 위암과의 감별 진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궤양과 12장 궤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12장 궤양의 경우 헝거페인이 특징이고 위궤양의 경우 식후에 통증이 악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위궤양과 12장 궤양이 많았던 시절에는 속쓰림이나 가슴쓰림 등의 증상으로 오신 환자들에서 12장 궤양이나 위궤양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많아지면서 전형적인 위궤양이나 12장 궤양의 증상을 가진 환자에서조차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경우에 실수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실수했던 경우입니다. 12지장 궤양이었고 리커런트한 양상을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만성 속쓰림으로 내원하셨고 늦은 밤 혹은 새벽에 속쓰린 증상을 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12장 궤양의 증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많다 보니까 저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추정하였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록 위식도 역류 질환이 많은 시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위궤양과 12장 궤양이 중요한 질환임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궤양의 내시경 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궤양은 흔히 액티브 스테이지, 힐링 스테이지, 스카 스테이지로 나누고요. 액티브 스테이지는 액티브 스테이지 1, 2, 힐링 스테이지는 힐링 스테이지 1, 2, 스카 스테이지는 스카 스테이지 1, 2 이렇게 6개로 나누는 게 보편적입니다. 액티브 스테이지의 특징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얼서 베이스가 라운드하고 주변에 이디마가 심한 게 전형적인 액티브 스테이지고요. 얼서 베이스가 조금 더 넓어지거나 얕아지면서 이디마가 감소하는 게 액티브 2 스테이지입니다. 이를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측 사진을 봐주십시오. 좌측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작은 궤양이 있고요. 주변에 이디마가 매우 심한 양상입니다. 처음 의뢰되었을 때에는 위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신 환자였습니다. 저희가 즉시 내시경을 하였고요. 약 나흘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이디마는 감소하고 궤양은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처음 보였던 왼쪽 아래쪽 사진은 위궤양 중 매우 아큐트한 스테이지의 모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내시경을 하면서 보았던 액티브 스테이지 중 가장 심한 액티브 스테이지가 이 환자였습니다. 방금 생긴 뜨끈뜨끈한 궤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액티브 스테이지의 다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궤양은 크고요. 주변에 이디마가 있지만 그 이디마의 정도는 훨씬 감소해서 힐링 스테이지와의 경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약 2개월간의 PPI 치료 이후에 오른쪽 사진처럼 잘 치유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쪽 사진들은 모두 매우 큰 액티브 스테이지의 얼서이고요. 아래쪽 사진들은 며칠간 치료한 이후에 호전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들은 모두 위암 의심으로 의뢰되었던 환자입니다. 매우 큰 궤양이었지만 조직검사에서 암이 없었고 일정 기간의 위산 분비 억제제 치료로 아래쪽 사진과 같이 깨끗하게 힐링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심하다고 해서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테이지의 궤양을 위암과
구분하기는 무척 어렵지만 이러한 사진들을 눈에 익혀 놓음으로써 향후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형적인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고요. 저는 이러한 경우를 A2 스테이지 얼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혹 힐링 스테이지 1으로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디마가 좀 남아있는 경우는 액티브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디마는 거의 없어지면서 리제너레이팅 에피텔리움이 보다 현저해지면 힐링 스테이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같은 이유로 액티브 스테이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디마가 남아있고 리제너레이팅 에피텔리움은 아직 현저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액티브 2 스테이지 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위궤양입니다. 액티브 1 스테이지의 얼서고요. 적절한 기간 치료한 다음에 호전되었습니다. 힐링 스테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궤양은 약간 작아지면서 리제너레이팅 에피텔리움이 현저해지는 경우고요. 이디마는 거의 빠졌고 폴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이러한 스테이지를 말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운드한 궤양이 보이고 360도 전 방향에서 예쁜 리제너레이팅 에피텔리움이 있습니다. 폴드가 여러 방향에서 예쁘게 끌려오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경우는 궤양 주변은 이디마라기보다는 폴드에 의해서 다소 융기된 양상입니다. 저는 힐링 스테이지 1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매우 큰 액티브 스테이지 얼서인데요. 일정 기간 위산 분비 억제제 치료 후 오른쪽과 같이 얼서의 크기는 작아지면서 전 방향에 리제너레이팅 에피텔리움이 있고 폴드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얼서의 크기와 리제너레이팅 에피텔리움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데요. 얼서의 크기보다 리제너레이팅 에피텔리움 크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얼서를 H2 스테이지 얼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폴드는 현저하지 않지만 얼서가 있고 얼서 주변에 약간의 리제너레이팅 에피텔리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논란은 있겠지만 H1 혹은 H2 어느 쪽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카 스테이지는 얼서가 없어지면서 폴드만 남아있는 경우인데요. 아주 작은 함몰 부위나 이로우전이 폴드 사이에 있는 경우도 스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폴드가 끌려오는 양상이지만 그 중앙부에는 전혀 얼서 크레이터가 관찰되지 않는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 스카 스테이지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운데 있는 폴드가 모여있는 중앙 부위가 약간 함몰 부가 있고 흰색과 붉은색의 불규칙한 점막이 있지만 이 자체를 얼서 크레이터로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H2 스테이지다 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스카 스테이지로 부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2장 교양은 위궤양처럼 스카 스테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림처럼 궤양이 매우 심하면은요 얼서가 힐링되면서 옵스트럭션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오데나 얼서의 스카는 위궤양의 스카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증리학 퀴즈 몇 개의 증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퀴즈를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트랙터블 얼서로 1년간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 환자입니다. 2010년 6월달에 첫 내시경을 하셨고요. 7월달에 추정 내시경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뢰서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전 검진 내시경 후 카디아에 프로트루딩한 매스 및 궤양 소견이 보여 조직 검사를 하였고 에이티피칼 셀만 보였고 다시 조직 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타운으로 가신 분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셨던 것 같고요. 근본에 본원에서 다시 내시경을 했는데 이전에 비해 더 커진 양상이며 블리딩이 쉽게 나는 경향이 있어 조직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의뢰드립니다 라는 의뢰서였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다른 병원 내과에서는 비록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지만 수술을 권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외과로 보냈는데 외과에서는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숏텀 팔로업을 권했다는 그런 흥미로운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을 방문하셨고요. 한 달에 한 번에 걸쳐 몇 번 내시경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초음파 내시경까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였는데요. 인트랙터블 얼서고 처음에 에이티피칼 글랜드라는 조직 검사가 있었고 적절한 위궤양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일 때에만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 의심되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되는 상황에서 확진이 되지 않았다고 자꾸 수술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 암이 확진되어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수술을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인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암이 의심되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는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큰 수술을 해서 암이 아니라고 나와서 후회를 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였고요. 같은 논리로 작년에 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같습니다. 카디아 직하부에 융기부가 있고 궤양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 검사에서는 아데노카시노마 모더레이틀리 디퍼런시에이티드가 나와서 보다 쉽게 수술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 증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생각을 해보면 비록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에이티피칼 글랜드만 나왔다 하더라도 내시경 유관 소견이 전형적인 암이고 숏텀 팔로우에서 변화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인트랙터블 얼서가 모두 암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인트랙터블 얼서는 암으로 결론이 난다고 보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 3cm, 뎁스 오브 인베이전은 제법 깊었습니다. 세로자 인베이전이 있었고 여러 개의 림프노드로 전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위 전정부 후벽에 융기 더하기 함몰 부위가 있었고 조직 검사에서 튜블라 아데노마 with high grade dysplasia로 의뢰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환자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재검을 통하여 암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진을 검토해 보았을 때 융기부가 있지만 함몰부의 모양이 경계는 샤프하지만 그 경계가 이레귤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가스트릭 뮤코사의 메타플라스틱 체인지는 매우 심하고요. 이러한 정도의 병소에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나온 경우는 최종 진단은 거의 대부분 위암입니다. 위암이고 이 정도의 궤양형 병소를 보였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술보다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위하여 내시경 재검을 하였습니다. 내시경 재검 결과
조직 검사는 튜뷸라 아데노카시노마 웰 디퍼렌시에이티드로 나왔고요. 백그라운드에 하이그레이드 아데노마가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 경과 서브뮤코잘 인베이전이 있는 얼리 게스트릭 캔서였고 SM2 인베이전이었으면서 림프노드 전이는 없었습니다. 위암이 의심된다, 진행성 위암이 의심된다 라고 오신 환자였습니다. 첫 병원의 내시경 조직 검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 가스트라이티스, 즉 암의 증거가 없었고요. 저희가 내시경을 하였을 때도 동일한 소견이었습니다. 위 궤양이 있고 폴드가 끌려오는 양상이면서 위 전정부에 디포머티가 있지만 두 번의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작은 궤양에 비해서 전정부의 디포머티가 심하지만 궤양 자체는 경계가 샤프하고 이레귤러하지 않은 양상이며 깊은 궤양입니다. 따라서 비나인 리커런트 게스트릭 얼서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제균 치료를 포함한 PPI 치료를 하고 쇼텀 팔로우를 하였습니다. 4주 후에 완전히 호전된 모습을 보였고요. 리커런트 게스트릭 얼서로 진단하였습니다. 위 전정부 소만에 트랜스버스 폴드가 있는 부위에 넓고 경계가 불분명한 함몰형 병소가 보입니다. 외부 임프레션은 얼리 게스트릭 캔서 2A+2C였고 조직검사에서는 암이 나오지 않았던 환자입니다. 저희가 PPI 치료를 하였고 6주 후에는 완전히 호전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 전정부 소만, 특히 파일로루스 직전부는 아마도 기계적인 이유로 아마도 뭔가의 자극에 의하여 작은 이로우전이나 얼서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없이도 이로우전이나 얼서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내시경 모양이 합당하고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조심스럽게 치료하고 경과관찰을 할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체 상부 후벽에 비교적 넓은 플랫 디스칼라레이티드 에어리어가 있는데 대만 쪽과 후벽 쪽에서 폴드가 끌려오는 양상입니다. 당연히 위암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는 위궤양 스카의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사실 이 부위에 위궤양 스카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였고 이제 암의 증거는 없었고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이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러한 환자 중에 얼마 전에 깊은 궤양이 있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타병원 사진과 저희 병원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위측에 깊은 궤양이 위체 상부 후벽에 있었고요. 적절한 치료 끝에 호전된 마지막 사진의 모습을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위체 상부의 스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위에는 궤양이 자주 생기고 이유는 모릅니다. 아마도 기계적인 이유가 있을 걸로 저는 믿는데요. 여하튼 위궤양이 많이 생기고 그 부위로 인한 스카가 종종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위궤양 스카가 위체 상부 후벽에서 보이면은 궤양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과거력을 물어본다거나 등등을 하여서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 몇 가지 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로 생각하십니까? 말리그넌트 얼서로 생각을 하십니까? 프록시말 엔트룸 GC 사이드 혹은 로우 바디, 미드 바디 GC 사이드에 생기는 궤양은 원래 폴드가 있는 부분과 인접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다소 어렵습니다. 이 환자는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였고요. 수년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로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각 부위에 작은 궤양이 있고 사각형 모양이고 주변에 리제너레이팅 에피텔리움이 보이고 일견 말리그넌시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직검사에서는 시그넷 릴셀 칼시노마가 나왔고요. 수술 이후에 점막에 국한된 위암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관 소견을 가지고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100% 정확하지 않고요. 대략 90%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적절한 조직검사가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각형 모양의 궤양이 있고요. 궤양 주변에 리제너레이팅 에피텔리움이 있고 마진이 약간 노들한 양상입니다. 뚜렷하게 끌려오는 폴드는 없었습니다.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감별 진단이 무척 어렵습니다만 크기나 모양에 비해서 경계가 명료했다는 것이 중요한 감별 포인트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체 하부 소만에 깊은 궤양이 있습니다. 비나인일까요? 말리그넌트일까요? 말리그넌트라고 한다면 보호만 타입 2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힙업 마진을 가지는 전형적인 보호만 타입 2하고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게다가 수일 전부터 급성 복통이 있었습니다. 병변의 경계가 매우 샤프하고 주변이 이디마가 좀 넓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나인일 가능성이 있는 환자였고요. 조직검사에서도 비나인으로 나왔고 추적 관찰에서 깨끗하게 좋아진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였습니다. 위 전정부 소만에 다소 경계가 명료하지 않은 함몰 부위가 있고 주변이 융기되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의 엣지는 샤프합니다. 이 경우는 엣지가 샤프하지 않고 블러링 되어 있고요. 스판테니어스 블리딩 비슷한 양상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그넌트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 경우는 말리그넌트 얼서였고요. 모더레이트 디퍼런시 아데노카시노마 더하기 푸얼리 디퍼런시 아데노카시노마인 즉 믹스드 아데노카시노마였고 SM1 인베이전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웹세미나 시간에 몇 가지 증례를 더 보여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조기 위암이나 위선종의 내시경 치료 이후에 추적 관찰을 로컬 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의 스카 양상으로 보이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융기된 모습을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약 16%의 환자에서 ESD 이후에 그림과 같이 융기형 스카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이퍼플라스틱 폴리처럼 훨씬 더 튀어나온 모습을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내시경 절제가 깨끗이 되었고 그림과 같은 융기형 병소가 있다 하더라도 조직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융기형 스카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중부식도의 개실이었는데요. 중부식도 개실의 그림과 같은 함몰형 부위, 깊은 궤양이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얕은 궤양이 발생된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음식이나 음주나 특별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숏텀 팔로업을 하였는데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사진처럼 다이버티큘럼 바닥에 있던 궤양은 힐링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뭔가 음식이나 기타 감염이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지 식도에 손상이 왔다가 호전된 모양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그림과 같이 위 벽에 바일이 묻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담즙이 역류하고 담즙 역류성 위염이다 혹은 알칼라인 리플럭스 가스트라이티스다라고 설명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담즙 역류를 막을 방법도 없고요. 담즙 역류가 실제로 위염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 또한 아니면서 담즙 역류와 증상과의 관련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알칼라인 리플럭스 가스트라이티스 혹은 바일 리플럭스 가스트라이티스라는 진단명은 쓰지 말 것을 권하고 있고요. 내시경 과정에서 우연히 보일 수 있는 인시덴탈한 파인딩이다 라고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무런 임상적 의의를 부여하지 말고 코멘트조차 하지 말 것을 권하겠습니다. 위내시경인데 이 경우는 대장입니다. 오늘은 위내시경 시간인데요. 대장입니다. 태국에 다녀온 후 설사를 하셨던 분이고 최종 진단은 아메빅 콜라이티스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RBC를 파고사이토시스 하고 있는 트로포자이트가 다수 발견되었던 전형적인 아메빅 콜라이티스 환자였습니다. 아메빅 콜라이티스는 맹장 및 우측 결장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동남아나 중국 등 여행하고 오신 환자에게 훨씬 더 많고요. 미만성 부종, 홍반, 취약성, 과림 모양, 다량의 점액, 삼출물, 궤양 등이 보일 수 있고 만성기가 되면 수미리 정도의 언더마이닝 얼서 등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다양한 경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크론병과 감별이 어려운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잘 하고 적절한 조직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세 장 정도 사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단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테크니컬한 부분입니다. 어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위내시경 사진에 비해서 뿌해 보인다는 느낌을 가지시죠? 네, 이거는 인핸스먼트 세팅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왼쪽 글자를 보면 EH 이게 인핸스먼트인데요. 보통 A1은 인핸스먼트가 낮은 것, 즉 컨트라스트가 낮은 부분이고요. A3, A5가 보통 컨트라스트가 높은 것으로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경이 오래돼서 화면이 흐려진 게 아니고요. 세팅을 A1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흐려진 사진이고요. 보통 A3 정도로 세팅을 변경하시면 훨씬 선명한 내시경 사진을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단은 위암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암보험을 들어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검사를 했는지, 언제 조직 진단이 나왔는지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내시경실에 사용하고 있는 내시경 시스템의 날짜와 실제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왼쪽에 내시경 날짜를 보시면 2013년 1월 2일로 되어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팩스에 기록된 날짜는 2012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즉 진단 날짜가 며칠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암보험 관련해서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 팩스 날짜는 옳았고요. 내시경 시스템에 고정되어 있는 날짜, 내시경 시스템의 자체 시계에 의한 날짜가 잘못됐던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간혹 내시경 화면에 나오는 날짜가 실제 날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이러한 혼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웹세미나 세 번째 위궤양의 진단과 치료 1 위암과의 감별 진단을 중심으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웹세미나는 6월 9일날 있을 예정이고요. 제목은 1, 2차 의료기관 선생님들을 위한 위궤양의 진단과 치료 약물요법을 중심으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 홈페이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여러 인포메이션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endotoday.com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로부터 정기적인 업데이트 이메일을 받고 싶으신 분은 stonemarklee@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챙겨서 업데이트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